지난 17일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자리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 경남경찰청에서 밝힌 여성의 사망 시간은 여성이 처음 차에 탑승한 뒤 약 12시간 만인 16일 오후 2시 전후. 경찰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 차량을 살폈더라면 16일 오전 생존 상태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근무자들은 운행 기록을 2번이나 확인했지만 여성이 뒷자리에 있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찰차 문이 잠겨있지 않아 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찰차 뒷자리는 범죄 혐의자 도주 방지 목적으로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순찰차 부실 관리 여부와 순찰 일자, 배차표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A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 점검을 맡아왔으며 지난 4월에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코스트코에서 다른 고객이 반품한 일본 술을 검수 없이 그대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A씨는 지난달 3일 코스트코에서 16만 원짜리 고가의 일본 술 한 병을 구매해 모임에서 마셨다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10일 YTN이 보도했다.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 명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설사가 지속됐다. A씨는 코스트코에 항의하면서 성분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해당 술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트코 측은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할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한 길가에 짐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대뜸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닌 건물을 향해 머리를 박고 있는 듯 비스듬히 정차가 된 모습이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로 마시고 운전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글쓴이는 새벽 3시경 목격한 장면이라며 수상하게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보자 운전자가 없어 위급 상황에 병원이라도 실려간 건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잠든 운전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아니나 다를까 해당 트럭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에게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 적발 조치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는데요. A씨는 제발 술 마시곤 운전대를 잡지 마라라면서 강조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잠시 후 이 승용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탄 28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새벽까지 배달을 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뒤 도로 갓길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이 승용차는 서울 한 유통업체의 법인 차량인데 경찰은 대포 차량으로 운행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수억 대 빚을 지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 SNS에 불법 도박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다고 고백했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을 빌려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돈을 빌려준 지인 중엔 BTS의 지민을 비롯해 워너원 출신의 하성운도 포함됐습니다. 이진호의 소속사 SMCNC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채무자들이 회사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출연에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진호는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사과문을 게시 후 불참하며 자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UV를 들이받은 트럭이 도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지난 16일 저녁 7시쯤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몬 1톤 트럭에 여성 2명이 치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앞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 밖에 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와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날까지 호흡을 보내주시면 전화를 하니까 안 믿었죠. 지금도 안 믿어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골길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플루언서인 조예리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조 씨가 잠깐 현관문을 여는 모습이 담겼고 이 틈을 타 문 뒤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데요. 당황한 조 씨는 저항하며 해당 남성을 문 밖으로 밀쳐내려고 했지만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남성에 의해 결국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조 씨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서 튀어나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서 119 대원들이 줄을 타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60대 등산객이 쓰러진 상황. 심폐소생술을 한 뒤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옮깁니다. 산행 중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일행분께서 신고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구조해온 상황입니다. 이 헬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구조하는데 시간적으로도 환자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산을 타다 넘어져 어깨를 다친 등산객이 헬기에 구조되는가 하면 다리를 다친 등산객을 소방대원이 업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못 걸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힘들어도 조금씩 자주 교대해가면서 업고 내려왔죠.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늦은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철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산악사고도 잦아졌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8시쯤 광주 서구 광주 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퇴직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심정을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IP캠 이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내에 이제 들어온 중국산 IP캠이 이게 해킹되어 가지고 이게 중국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이 IP캠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팔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 책임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항구 끝으로 향합니다. 남성은 마약을 담은 비닐봉지를 선원에게 주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 남성은 28살 태국인 A씨로 전남의 섬 지역에서 합성 마약을 유통해왔습니다. 해양경찰은 A씨 등 마약 판매책 4명과 투약자 12명 등 태국인 16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밀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선착장에서 합성 마약인 야바를 몰래 거래했습니다. 어촌에서 일하는 투약자들은 고된 노동을 이겨내려고 야바 한 개를 5만 원에 사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길러 투약하거나 투약기구를 벌여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해경은 8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고 대마 3kg을 압수했습니다. 새벽 시간 승용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뒤따라가던 택시기사와 승객이 금세 눈치챌 정도입니다. 이렇게 술 먹었구나. 운전자인데요? 빨간불에도 멈춰서지 않아 더는 위험한 상황.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신고할까요? 그리고 음주 차량을 쫓아 추격을 시작한 택시. 차량이 속도를 내 6차선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고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도 합니다. 하지만 택시가 추격을 멈추지 않자 주택가로 음주 차량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7분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음주 차량이 주차된 트럭의 뒷부분을 부딪힌 뒤 한 빌라 앞에 멈춰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동남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으로 면허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시내 4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30분 정도가 흐른 시각, 무전을 받은 단속 경찰관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단속을 피해 유턴 차선으로 역주행한 차량.
얼마 가지 못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으로 6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2명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올 한 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약 5,000건,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긴 했지만 하루 15건꼴로 여전히 많고 사망자도 소폭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술 약속이 있는 날은 반드시 차를 두고 가는 것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낮추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와 운전은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제보자 A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려 천천히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바퀴에 깔린 듯 덜컹거립니다. 그 뒤로는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를 본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오고 알고 보니 A씨 차량 아래 남성의 강아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A씨는 견주가 잡은 강아지 리드줄이 매우 길어 보이지도 않았고 강아지 크기 또한 작아 보이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A씨의 과실이 70에서 80%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저 견주도 똑같은 입장이 돼보길 바란다. 목줄 길게 하는 사람 잘못이죠. 강아지가 주인 잘못 만나네요. 뭐가 보여야 피하지. 견주가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